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T 교육학과 이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안드로이드 통화 녹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안드로이드에서 통화 녹음이 점점 막히고 있다, 통화 녹음이 안 되지 않냐 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순정 안드로이드에서는 실제로 순정에서도 통화 녹음이 안 될 뿐더러 서드파티 앱에서조차도 통화 녹음이 막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국내 한정, 삼성이나 LG에서 만들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제조사가 직접 만든 전화 앱에서는 통화 녹음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안드로이드의 통화 녹음 기능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를 보다 보면 때때로 통화 녹음을 했던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선생은 안드로이드 폰으로 통화 녹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설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통화 녹음 꿀팁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선생이 어떻게 통화 녹음을 세팅하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화 녹음을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에서 통화 녹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본 전화 앱과 여기 있는 T전화 앱, 이렇게 두 가지 앱이 필요한데요. 기본 전화 앱은 자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기본 탑재된 기본 전화 앱이어야지만 통화 녹음이 지원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본 전화 앱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앱은 바로 이 T전화 앱인데요. 이 T전화 앱은 T전화 앱 자체로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T전화 앱은 팝업 모드를 사용해서 스팸을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통화 녹음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전화를 걸고 나서 이렇게 전화를 걸고 나서 이쪽 키패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좌측 상단에 녹음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 버튼을 누르면 화면 상단에 녹음이라고 녹음이 지금 얼만큼 되고 있는지, 몇 초간, 몇 분간 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게 통화 녹음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은 이 방법보다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전화 앱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메뉴 표시가 있습니다. 이 메뉴 표시에서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통화 녹음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이 통화 녹음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통화 자동 녹음이란 메뉴가 따로 있는데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시는 모든 통화 내용이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통화 녹음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 녹음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통화 자동 녹음에 들어갔을 때 모든 번호에 대해서 자동 녹음을 실행할 수도 있고,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만 통화 녹음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번호에만 자동으로 통화 녹음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번호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번호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걸었을 때는 자동으로 통화 녹음을 해달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통화 자동 녹음을 모든 번호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왜냐면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통화 녹음을 했던 것이 이렇게 항상 통화가 끝날 때마다 통화 녹음 완료라고 나오면서 내장 메모리에 녹음 파일이 저장됨이라고 나오면서 항상 그 통화를 삭제할 것인지 물어보는 메시지가 항상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화 녹음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떡하냐, 자동 녹음을 해놔서 통화 녹음 파일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자동 녹음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통화가 끝난 다음에 자동 통화 녹음이 돼 있잖아요. 그 자동 통화된 내용이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통화가 끝나자마자 그냥 이렇게 내리셔서 삭제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통화 녹음 내용만 남겨두시면 중요한 순간에 통화 녹음 내용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업무 내용 같은 것들을 통화로 했을 때 항상 자동 통화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살짝 까먹었던 부분을 다시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T전화 앱은 과연 어디에 쓰는가? 바로 이 기본 전화 앱을 썼을 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 전화가 스팸 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T전화 앱을 활용해서 바로 팝업 모드라는 걸 사용하면, 기본 전화 앱을 사용하면서 T전화의 팝업 모드가 이 전화가 스팸 전화인지 아닌지를 걸러내 주기 때문에 이 T전화 앱을 팝업 모드로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전화를 이렇게 처음부터 세팅하다 보면 이렇게 처음에 기본 전화로 사용하기 말고 이쪽에 아주 작은 표시로 팝업 모드로 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팝업 모드로 사용을 눌러 보시게 되면 팝업 모드 안내 T전화 통화 기능 중 단말의 기본 통화 화면 위에서 팝업 형태로 표시되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T전화 팝업 모드 설정을 마치셨다면 바로 그 T전화 팝업 모드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전화로,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 볼 텐데요. 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기본 전화 앱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 그 위에 이렇게 T전화가 팝업을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 제가 다른 전화로 건 이 번호는 스팸 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정보가 뜨지 않지만, 만약 어떤 광고 전화나 스팸 전화가 오게 된다면 여기에 그 스팸 전화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활용하면 기본 앱에서 통화 녹음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스팸 전화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선생이 기본 전화 앱과 T전화 앱을 활용해서 통화 녹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T전화 앱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 T전화 앱이 SK텔레콤에서 출시된 기본 탑재 앱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 T전화 앱을 활용해서도 통화 녹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는 이게 자급제 모델인데, 이 자급제 모델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이렇게 T전화 앱을 받는 거는 제조사 선탑재 앱이 아니기 때문에 SKT 출시 단말기가 아니면 이 T전화를 통해서 통화 녹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T전화 앱을 기본 전화 앱으로 바꿔볼게요. 기본 전화 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바꿨습니다. 그럼 아까 들어갔던 이 통화 설정에 보시면 이렇게 통화 녹음이 비활성화가 되어버립니다. 즉 전화 앱에 한해서만 통화 녹음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선생이 방금 소개해드렸던 방법을 통해서 통화 녹음을 활용하시면 어차피 삼성 자체에서 만든 기본 앱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단말기든, 어떤 통신사에서 출시한 단말기든 자급제든 모두 통화 녹음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기본 전화 앱을 다시 삼성에서 만든 전화 앱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기본 전화 앱을 다시 바꿔보면 전화 앱에 들어가서 설정을 누르고 통화 녹음을 보시면 다시 통화 녹음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 전화 앱을 활용하시면 통화 녹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이 선생이 추천하는 통화 녹음 방법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 선생이 사용하고 있는 통화 녹음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기본 전화 앱을 활용한 통화 녹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T전화 앱을 함께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활용해서 좀 더 스마트한 스마트폰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방법이나 더 유용한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선생은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핵심 요약과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